여기에서 이 아가페 사랑과 이 필리아 사랑에서 상당히 그 사랑에 근접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그렇게 봤고 그 무의식의 심리학의 개척자이시면서 정말 대가이시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상당히 그것은 공격성이 매우 적습니다. 네, 그리고 적개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적은 것, 거의 뭐 없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충만한 의미에서의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이제 저것인데요. 그리고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적개심하고 이제 세속적인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면 이 공격성이 있습니다. 이 공격 본능. 네. 어떤 공격에 대한 그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이 공격 본능을 어떻게 하면 이 에우다이모니한 상태로 이끌 수가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탐구하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덕과 일치한 영혼의 활동을 우리는 이 공격 본능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통제를 해가지고 이쪽에다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이제 과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본능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적개심하고 그 세디스적인 쪽으로 막 가게 되면 악덕과 일치한 영혼의 활동이고 불행한 생활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녀에 대한 그 아동에 대한 그 괴롭힘이 있죠. 그 아동에 대한 괴롭힘은 야 어떻게 아이를 갖다 저렇게 괴롭힐 수가 있겠는가? 소위 부모라도 친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개처럼 목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매어서 지내게 만들고 그다음 막 뜨거운 걸로 막 지지고 막 난리를 이제 피우게 되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혹은 아우슈비츠나 이 강제 수용소의 삶에서의 특히 거기에 있었던 포로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의 사형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들을 괴롭혀요. 이거는 포로들이 괴로운 걸 일부러 괴로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뭐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중에는 남자도 있고 또 여자의 소위 이제 관리인들이죠. 관리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매우 세디스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틀러의 경우도 되게 어떻게 지금 이게 보고 있냐면은 이 한나 아렌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시틀러는 세디스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세디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너무 잘 알지만은 타인을 갖다가 괴롭히고 타인을 악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어떤 쾌감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쾌락의 중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쾌락의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성에 대한 충동이 오는데 이 성에 대한 충동의 중에서 하나의 세디스크한 성적인 이제 충동인데 성덕이라는 게 어떤 쾌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발견되거든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인간인 이상은 어떻게 저런 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프로이트 선생님의 경우에 있어서 무의식에 대해서 탐구한 결과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이 공격 본능이라는 게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에 이 악덕에 일치한 영혼의 활동. 그러니까 그런 어떤 쾌감이 와요. 악덕에 일치한 영혼의 활동도 이것도 일종의 쾌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거기 한번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뇌에 각인이 이제 돼가지고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충동들. 왜냐면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이것은 쾌락의 의지, 쾌락 의지가 부적인 의미에서의 쾌락의 의지. 이게 이제 발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적개심과 세디스적인 걸로 오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는 불행한 생활이 온다. 그거를 탐닉을 하고 실제적으로 발산을 시키고 났을 때에는 당장은 시원하고 당장은 뭔가가 그 어떤 쾌락적인 어떤 무엇이 쾌감을 느낍니다. 충족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딱 지나게 되면은 피폐해지고, 즉 피폐해지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어떤 그런 삶에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여기에서 이 공격 본능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뤄가지고 이 에우다이모니아로 가게 될 것이냐, 에우다이모니, 미덕과 일치한 그 영혼의 활동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하는데 갈 수 있냐는 게 하나의 탐구에 대한 정말 심리학적인 탐구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번에 아가페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일종의 계명이죠. 도그마 계명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나의 거꾸를 벗게 되면 그 이웃은냐면 너는 적을 이웃이 적에게 이웃이 되게 해라. 원수에게 너의 원수에게 이웃이 되주어라. 그러니까 이거 이웃이 한꺼풀 베끼고 가면은 이웃이 되어주기 전에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전에 보게 되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기 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의 어떤 긍정적인 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너의 적을 사랑하라고 하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파지티브한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문제 여기에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 뭐가 있냐면은 하나의 안전에 대한 네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여기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에 있어서의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생리적 욕구가 있죠. 그리고 나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그 다음이 인정의 욕구, 자기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을, 우월한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또 우월함을 추구할 때, 너는 우월하다 참. 그런 그 자기 자신의 그 우월함에 대한 타인들한테 우월함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5단계에서는 자아실현의 이제 욕구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이트 선생님의 그 말을 한번 프로이트 선생님의 그 싱킹애를 한번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프로이트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를 여기 하면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이제 그 홉스 선생님. 근세의 사상가죠. 근세의 계몽사상가의 그 태도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호모 호미니 루푸스. 자, 어떻게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이 공격 본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호모 호미니 루푸스, 호모 호미니 루푸스
루푸스. 그러니까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이거는 인간은 인간에게 루푸스. 늑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는 여기도 특히 이 선제적 공격 본능 이걸 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격 본능, 공격 충동이 인간에게 있다는 건데요. 왜 여기에서 이 인간이 인간에게 공격 본능이 있냐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 자연 상태입니다. 이 자연 상태의 개념은 루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입장에서의 소위 성선설적인 그런 자연 상태의 정반대이죠. 이 자연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다. 근데 사실 늑대라는 이 늑대도 사람처럼 아기 때부터 같이 기르면 개와 똑같아. 거의 뭐 개와 똑같은 그런 늑대들도 지금 있는데요. 실제로. 네. 그런데 늑대는 참 어떤 공격 본능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존재로서의 늑대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왜냐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차이가 별로 없다.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차이가 많은 거지만 사실은 인간은 인간끼리 보면은 어떤 그 지적인 거라든가 육체적인 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그게 사실은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능력의 차이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누구보다도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선제적 공격을 갖다가 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의 현격한 능력의 차이라든가 인간의 질적인 어떤 그런 그 차이를 갖다가 완전히 인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만인에 대한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라고 하는 것이 만인에 대한 그 전쟁이나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것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목에 의해 가지고 이미 뺏겨 가지고 사는 자기보다 낮은 위의 사람은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표출이 잘 안 돼요. 한데 너나 나나 다시 능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너나 나나 똑똑 같은데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그 자리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각자가 뭐냐면 경쟁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 상태에 들어가는 게 경쟁 상태가 이게 그 선의의 경쟁으로 돼버리면 되는 건데 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적개심적, 어떤 그 대적적 그러한 경쟁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이 호모미니 루푸스 혹은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그거를 그 해당되어 있는 혜택 받는 그런 그 자리 그런 거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나를 쟁취하려고 나도 그거를 쟁취하려고 그러는데 저보다는 내가 먼저 쟁취를 해야 되겠구나 혹은 그런 생각을 상호하게 되니까 뭐냐면은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초긴장 상태에 올 것이다. 왜 긴장 상태입니까? 혹시 내가 선수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나한테 선수 치는 거 아니야? 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상호 불신이 됐습니다. 네. 이 자연 상태에서는 상호 불신이 굉장히 많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적개심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때에 가서는 이 공격 본능을 갖다가 상대방을 해서 뺏어가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그러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깊이 또다시 무의식의 심리학적 조건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프로이트 선생님이십니다. 홉스 선생님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게 프로이트 선생님인데, 프로이트 선생님은 어떻게 봤냐면은 홉스 선생님이 얘기하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거는 단지 한정되어 있는 소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한정된 그것을 자기가 뺏으려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재산에 있어서의 혹은 특권과 지위에 있어서의 어떤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뭐냐면 인간 자체는 무엇이냐면 공격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본능 자체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엇이냐면 인간 자체는 이 사랑의 본능인 것과 똑같이, 그리고 이 에로스에 있어서의 그 감각적 환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순화가 되어진 단계에서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쭉쭉 있으면서 맞으면서는 정말 미 자체에 대한 그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이제 이 정신적인 차원, 이 형상 차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거 미 자체에 대한 그 사랑에까지 들어가면서 그것이 마지막에 딱 제일 높은 단계에 가면서 무엇이 개입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피리아에까지 진입이 되면서 순화되면서 피리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간 최고 단계는 여기는 아가페에 오게 되는, 들어가는 것.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와 같이 에로스, 그런 의미에서의 이 건설적인 의미에서의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설을 하려고 그러고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생장시키려고 그러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보존을 하려고 그러고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에로스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에게 깊이 가지고 있고, 또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아가페적인 것이 있다. 그 아가페적인 거는 부모님, 어머님이, 특히 어머님이 그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자신이 괴로워도 능히 웃으면서 그러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매우 아가페의 사랑하고 매우 가까운 이제 그런 사랑인데, 그런 것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정을 갖고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처를 싸매주고 그거는 치료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가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